안녕하세요. 혼자말 라디오의 혼자말 쌤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결혼은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에 대한 한상, 이제 좀 내려놓을 때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눈 뜨고 매일 웃고 매일 손잡고 걸어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이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라 숨 막히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이 맞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결혼이라는 말에 쏟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어딘가에는 아무 갈등도 아무 거리감도 없이 서로를 100%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부부가 존재할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결혼은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변하지 않고 내 마음 다 알아주고 고통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상대는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어요. 결혼을 사랑의 완성으로 오해하면 갈등은 실패로 느껴지고 다름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결혼은요,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히는 일상의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루함, 피로함, 거리감, 생활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언급되는 곳, 그게 결혼이에요. 왜 결혼하면 사람이 바뀌는 걸까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연애할 때는 선택된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좋은 말, 좋은 옷, 좋은 표정, 좋은 태도.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게으른 모습, 가장 예민한 순간, 가장 못난 태도까지 공유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생활과 성격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죠. 상대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결혼은 사랑의 안정성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정성을 가져옵니다. 혼자 살 땐 나만 챙기면 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관리해야 하죠. 그리고 더 복잡한 건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피곤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인정받고 싶고 두 사람이 동시에 외로울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결혼하면 왜 나만 참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혼은 완벽한 팀플레이가 아니라 매일 조율해야 하는 공동작업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때론 무시하고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은 감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죠.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기술, 상대가 말 실수했을 때 단칼에 베지 않는 여유, 다툼이 끝나야 말문을 터는 자존심 대신 먼저 다가가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결혼은 감정의 벽을 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여는 연습이에요. 그럼 결혼을 망치는 한상 5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상대가 나를 항상 이해해 줄 것이다.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싸움은 사라질 것이다. 사랑해도 싸웁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이. 네 번째, 이 사람은 평생 나만 사랑할 것이다. 사람 마음은 변합니다. 애초의 믿음은 감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안정이다. 오히려 더 많은 변수가 생기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시간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리, 책임, 존중, 습관입니다. 우리는 로맨스로 시작했지만 결혼은 결국 생활이잖아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빨래가 쌓이고 대화가 줄고 돈이 부족하면 삶은 버거워집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상대의 단점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단점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견딜 수 있는 단점을 고르는 게 결혼입니다. 누구든 단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단점이 나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있느냐예요. 결혼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역시 상대에게 그런 감당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한 7가지 조언 들어볼까요? 첫 번째, 매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 존중은 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존중은 선택입니다. 감정은 지치지만 선택은 지속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같은 문제로 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끝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결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과는 타이밍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맞았는지는 나중에 따지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침묵은 화해의 방식이 아닙니다. 말을 멈추면 감정도 멈출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 그건 상대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고요히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우리보다 너와 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서로 독립된 자아일 때만 진짜 동행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행복은 결혼에게 맡기지 마세요. 결혼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할 줄 아는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결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어쩌면 두 개의 외로움이 부딪히다 끝내 맞춰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배려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쌓은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있어줘서 살아낼 수 있었던 날들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결혼은 절대 나를 완성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꾸지 못했을 꿈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오래 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과 불완전한 나, 그리고 부족한 날들이 만나 어느 순간 같이 견뎌낸 시간이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완벽한 결혼을 찾지 마세요. 괜찮은 결혼을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돌아보세요. 사랑은 그렇게 나를 통해 시작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결혼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애정을 찾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누구와 할까 보다 어떻게 함께 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결혼에 완벽은 없지만 지혜로운 동행은 가능하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